진짜 돈 공부 탐나는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에 선정이 된 분입니다. 저희도 참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네.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이신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 안정화 대책, 뭐 부동산 대책 막 계속 별거 나오고 별거 다 있는데 하는데도 이게 25번째까지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도 부동산 값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러는 겁니까? 우선 그 집값이 계속 25번 나왔음에도 오르는데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죠. 예. 사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저는 역시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도 가르치고 네. 또 정책론을 박사 과정에서 강의를 하니까 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 그걸 오늘 좀 남김없이 예.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뭐 예컨대 주택 보급률 지표가 한 96%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 한 105%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적합하다고. 네. 근데 한 10%가 부족하죠. 부족하네요. 서울이 약 300만 호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10%니까 약 3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도대체 부족하다는데 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또 얼마만큼 부족한지. 이거 사실은 정부도 막연해요. 몰라요. 네. 정부도 몰라요. 네. 뭐 저도 현재 장관님하고도 뭐 소통을 자주 합니다만 어쨌든 회의도 가보면 이런 것부터가 먼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이 서울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30만 호 정도를 더 추가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공급 부족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정책의 실패입니다. 뭐냐면 나왔던 정책들이 전부 다 이제 세금을 올린다든지 맞아요. 다 대출을 규제였죠. 규제죠. 네. 또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전매 제한이죠. 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초강력 규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규제 위주.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은 안 내놓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자꾸 규제 대책만 네. 이제 4번 내놓고 한 번은 이번에는 공급 대책 내놓았어요. 네. 그러니까 24번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시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3월, 5월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0.5% 기준. 물론 실질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 금리가 낮아져서 약 3,1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린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3,1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부동산으로 몰린 돈이 2,200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막 PF를 했다든지 몰린 돈이 네. 한 53.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이렇게 2014년부터 오르다 보니까 집값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네.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 과잉 기대감이 이제 팽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기에도 어느 정도 투기 수요도 가세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남은 한 20~30% 정도가 투기 수요가 아닌가, 실수요 말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집값이 올랐다. 왜 이게 지금 좀 길게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 원인을 알면 앞으로 이 원인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근본 해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 큰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2014년부터 집값이 쓱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 한 2~3년에 확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올라가면 또 모든 경기가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집을 사나. 올해 집값 전망.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내려가면 사야지 했단 맞아요. 말이죠. 예. 그 구간이 이제 나올 때가 됐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사실 지금 인생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디 글을 좀 쓴 게 있는데
저 그래프 나와 작가님, 있는. 예, 그걸 예. 보면서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알아두시면 네. 이런 도표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하고 이제 한국은행 시스템에서 마침 나와서 네. 본 건데 한번 저기 지금 파란 거 보이죠? 네네. 네. 이거 알아두시면 두 가지가 유익합니다. 하나는 장기 전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오르면 거품이 있고 네. 또 이 거품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 좀 설명을 하시죠. 저기 빨간 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막 집값이 오른 건데 파란 선이 이제 치수화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흐름을 우리가 저걸 기저적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잘 지금 대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쭉 보시면 91년도에 또 고점을 확 찍죠. 예, 86년도부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값이 오르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저기가 이제 에서 고점을 찍고 92년도부터 막 내려요. 예. 네. 그러네. 그게- 쭉 내려가네요. 예, 2001년 까지 저게 내려요. 이제 200만 원 공급효과예요. 아, 저게 그때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급을 많이 하면 전세값도 내리고 집값도 내릴 수 네. 있는 네, 거구나 네. 라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는 네. 것이 쭉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001년도부터 쫙 다시 올라가네요. 올라가기 예, 그럼 2008년까지 지금 내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쭉 내리다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언제까지 올라요? 2008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때의 상승은 2001년부터 일어나요. 네. 저 보시면. 네. 네. 1년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때 그러니까 7년까지 오르는데 사실은 6 내지 7년간 올라요. 그래 말이에요. 예, 딱 이렇게 딱 네. 선을 그을 수는 예, 없지만 예. 예, 그때 오르고요.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2파동, 1파동이 끝났어요. 네. 86년도부터 지금 2001년에 해서 네.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생겨서 쭉 올라갔다가 네. 2008년경에 2007년, 8년부터 해서 또 내려요. 네. 그리고 2013년까지 내리고 2013년에 다시 오르죠. 네. 네. 14년부터 해서 다시 오르네요. 오르. 굉장히 이걸 읽으면 네. 이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도 일정한 파동, 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네. 상승 사이클, 하락 네. 사이클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네, 네. 그리고 한번 오른다고 해서 끝없이 지금 1년도 같은 경우에 집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말이지 집값이 86년부터 저렇게 계속 4년, 5년간 올랐으니까. 올랐거든. 그러네요. 저때 이 쭉 올랐잖아요. 수직 네. 상승하는 거 네. 보이죠? 그러니까 네. 저때 추격 매수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5년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르겠지 하고 샀더니 네. 그냥 쫙 내려가지고 완전 폭망한 거예요. 네. 예, 반대로 2001년에 또 저때도 보면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근데 2002년, 2003년에 샀던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어때요? 또 2007년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굉장히 저때 높을 때 거래량이 많아요. 많았어요. 네. 최대 거래량이 일어나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이거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똑같아요. 작년도 거래량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샀더니 어때요? 근데 좀 내릴 때 팔 기회를 조금 줬어요. 그때는 금융위기 오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 2008년이 서브프라임 그렇죠? 위기지. 그러면서 떨어졌죠. 예, 98년 또 막 저럴 때는 또 네. 우리가 그 IMF를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네. 쭉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저 때도 쭉 떨어졌는데 2013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인생만 아시죠? 저 때 그러니까 2007년에 정점 찍고 2008년부터 쓱 내리기 시작했는데 한 5년 내리니까 더하기 5를 하면 2013이 되잖아요.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억하잖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때 활동을 오히려 저때 많이 예, 했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맞아요. 예, 하우스 그때 투어 그랬습니다. 예, 예, 예. 또 생각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깡통 주택.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전세 사는 사람은 또 깡통 예. 전세.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예, 예. 나는 집 있는 거지가 됐거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집으로 뭐 이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 저 남산 보이는 전망 좋은 그냥 남산타운 아니에요? 남산 타워. 남산이죠. 거기 한 동짜리. 거기 가서 그냥 남산 보고 살아야지 그러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예. 그때가 좋대였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예. 이거 정말 돈을 천금 주고도 못 사는 저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래프라고 100만 원이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생명과 같아요. 그럼요. 오늘 좀 극단적 얘기를 하면 저 꼭지에 선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예. 제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군요. 이때 그 유명한 반포자에 아, 예, 반포레미안
그 반포자이 레미안이 그때 저기에요 분양이 안 됐어요. 예, 미분양 났고요. 예, 미분양 났어요. 예, 그때 집 샀던 사람들이 결국 그 이후에 2013년 되니까 이때 못 견디고, 아. 그러니까 집값 내리고, 전세값 내리고, 대출금리 오르고, 나 이대로 그냥 못 산다 해가지고 극단 선택을 신문에도 상태에서 많이 나.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얘기, 저희 얘기가 얼마나 여기에 지금 시간을 지금 제가 하려 하는 이유가 네.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네. 엄청나요. 예. 그리고 정말 돈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순간이 중요한 얘기는 다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이제 없죠. 다시는 없어. 오르는 일만 있어. 지금 그런 건 젊은이들이 없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오르는 일만 네. 남았어. 지금이라도 연끌해서 사야 돼. 이러한 얼치기 네. 가짜 전문가가 지금 부동산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사이클을 몰라요. 이 도표 하나에서 너무 많은 교훈과 시사점과 원리를 읽을 수 있다. 예. 지금은 뭐냐? 고점이다. 그러니까 저의 신체에 비유하면 예.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신체를 이제 발바닥에서 무릎, 네. 허리, 가슴, 어깨. 어깨, 머리 예. 이렇게 한 다섯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예. 적어도 지금 어깨는 넘어섰어요. 귀까지 왔군요. 귀까지. 그러니까 지금 꼭지인지 네.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머리까지 간지 여부는 지나간 뒤에 안다고 하거든요. 네.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어깨는 넘어섰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격언이 있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대격언이 있어요. 이걸 그 생각하면 주식도 마찬가지던데. 다 맞아. 아니 원리가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깨인 줄 알고 팔았더니 그게 꼭지였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뭐 굉장히 시사하는 바 교훈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그래프를 보면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기다려볼까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조금 떨어질 때 내가 사고 싶으니까. 예, 두 가지가 있죠. 네. 인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이클을 보면 그러면 지금 뭐냐? 적어도 지금 고점에 임박하고 있거나 네. 변곡점을 막고 있다. 네. 이 표현이 맞아요. 아, 고점을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집값이 강남으로 다시 도로 강남이 돼버렸어요. 아. 똘똘한 한 채를. 예, 이걸 이제 역풍선 효과라 그러는데 이유가 있죠. 하나는 부산이나 이제 세종시를 비롯해서 뭐 대전, 대구가 다 올라 버렸어요. 작년 네. 하반기에. 네. 풍선 효과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서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는 세종시조차도 30평대가 거의 20억을 가요. 부산도. 서울에 제일 비싼 게 어딘지 아시죠? 임세임 아세요? 서울에 제일 비싼데? 예, 이거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서울에서 제일 비싼데?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로서. 아파트? 예, 뭐 반포? 고급 주상 아, 여기 한남 아니에요? 더일 말고 이런 거 말고 그 반포에 그 어딥니까 그 신반포 항구 아크론 옆에. 리버파 예, 그거요. 그게 예. 평당 1억이에요. 네, 네, 그럼 네. 34평이 34, 5억 예, 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평당 1억이 그러니까 30평대도 이제 강남은 새 아파트 좋은 곳은 30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네. 그래서 지금은 지방도 20억이 되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강남에 30억이 싸 보인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강남이 30억 하고 세종시가 10억 할 때는 예. 강남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지방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대구도 대전도 이제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니까 아. 생각을 해보세요. 어. 아니 그래도 강남이 강남이라는데. 1억이 이게 예. 더 싼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다시 도로 강남이 왔다니까요. 아하. 이게 똘똘한 한 채의 예. 기환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 옆에서 보면 이제 다주택이었던 분들, 집이 두 채였던 분들 이제 예를 들면요. 네. 재작년에 종부세가 막 오르고 이러니까 집 두 채를 소위 얘기해서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가지고 있던 분인데 집값이 뭐 계속 오를 거는 같은데 종부세가 부담이 되니까 몇 천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휴 이거 더 오르겠어 그러고 2년 전에 판 거예요. 네. 예? 두 채 중에 한 있어. 채를? 강남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야, 종부세 뭐 이거 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래 이랬단 다 가지고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있어. 결국은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아우 종부세 부담돼 하고 판 사람은 그 이후에 집값이 6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런 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또 세금이 높아지니까 아구 뜨거워라 이렇게 해서 했더니 손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웃을 날이 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버티는 분이 있어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보면 어떤 분일까요?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이 더 오르는 게 더 낫거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반대로 지금 그 재개발 뭐 그 아파트를 네. 가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양쪽 다 이 아파트도 너무 좋고 이 반포에 있는 이 아파트도 팔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팔아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서 뭐 부동산 뭐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세금이 나와도 이 부동산 오르는 것보다는 덜 그래, 나올 가지고 거니까 있어라. 버텨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떡하지 살얼음판 걷듯이 하면서 지금도 버티고 양쪽을 다 붙들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버티기라고 그래요. 네. 이거 요 속된 말로 버티기는. 존버라고. 네, 존뭐이 네. 어떻게 계속 버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막 존나 버틴다 이러는데 이게 그래 해요. 요새 이 말은 여기다가 아니. 저한테 써요. 여기다도 요새 아닌데 그렇게 풀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처음 뵀어요. 그랬으니까 오늘 까야죠. 네, 그러면 좋아요. 훌륭한 분이 뭐 여기 이 방송을 좋아요, 하시는데 언제 하겠어요? 행복한 아침에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저와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러나 뭐 저만 해도 이제 IMF도 직접 겪었고 또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폭락기도 2번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봐라. 그리고 사이클을 믿잖아요. 네, 원리. 네, 네. 이건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을 하면 반드시 하락기가 온다. 네. 이거 산이 높으면 골이 네. 깊다. 이거 오르막길이 있는데 이건 진리예요. 네.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를수록 많이 내린다라는 게 또 팩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이클이 있다. 예, 지금 버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이겼다고, 위너라고, 정보들이. 위너. 네. 그런데 계속해서 위너가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아까 사이클과 버블이 주는 교훈이에요. 예, 저의 개인 생각은 이제 이분들도 생각을 좀 고쳐먹을 때가 왔죠. 왜냐 그러면 지금 그 말은 맞아요. 세금이 아무리 양도소득세율이 실제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답이에요.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이제 높아져요. 1.2에서. 그게 올해 6월 1일이에요. 1.2에서 6%까지 높아진다고요? 아니요. 2배로 높아지는데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예, 이게 뭐 투기지역이냐, 과열지구냐, 조정지구냐, 집이 두 채냐, 세 채냐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상세율은 6에서 40인데 일반 세율은 6월 1일이 지나고 되면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가요. 82%? 네, 팔면.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조정 주택을 대상 2개 지역에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0억을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82%는 8억? 8억 2천만 원. 예, 집이 이제 늘 세금으로 내야 돼. 세금으로 예, 내는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3채 이상 있고 이제 차익이 10억 네. 이상이고. 요즘에 거의 조정 대상 지역이지 뭐 사람들 살고 싶어. 그럼 서울은 다 그래요. 예, 1주택은 예. 상관없는 거고. 1주택은 상관없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집이 여러 있는 분들 만약 집값이 안 오르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세가. 그렇게 되면 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이 이게 결코 적은 세금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한 번만 내는 거 아닌 거거든요. 네. 계속 내야 되거든요. 매년 내잖아요. 소득이 있건 집값이 오르건 나르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세, 계속 종부세 내야 돼요. 매년 내지. 예, 그런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라는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매우 행복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오르니까. 세금은 오르지만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예. 오르고 그 이상 금리 오르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예. 행복하지만 반대 상황, 집값 내리고 금리 올라가고. 금리 오르면 반대 상황이에요. 그렇지. 종부세 그대로 내야 되는데. 예, 악소리 나는 시기가 올 수 온다. 있다. 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이제 다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거품이 상당히 좀 쌓였다. 거품이 쌓이면 거품의 특징상 폭발한다, 터진다.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시기다. 네. 아까 두 번에 봤죠? 네. 급락하는 네. 그래프 보셨잖아요. 봤어요. 오지 말란 법이 없어. 네. 여기 만약 금리까지 오르고 우리 경제의 실물 경제의 약간의 이상 신호. 우리는 뭐 경제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올 수 있잖아요. 네. 온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도 이제 경제학자들 많이 만나는데요. 예, 저도 뭐 국가미래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글도 씁니다만 학자들은 상당히 일부에서는 네. 위험 징후가 이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 이주일 총재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너무 급등해서 거품 이게 상당히 좀 위기에 그 위험하다 그러면서 고도의 경계심이 필요하다. 사실 이 말은 뭐 우뚝 들으면 뭐 경계심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말 고도의 경계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어떤 매우 최상의 그 주의가 요망된다라는 신중함이 요망된 최대의 신중함이 아주 요망된다라고 위험하다. 예, 그런 말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집을 좀 사고 싶은 2030은 물론이고 뭐 40대도 마찬가지고요. 예비 주택 구입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사실은 아까 다주택자 얘기 또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미 이익을 많이 가졌으니까 뭐 그 어깨에서 사람도 내려놔라. 예,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이제 욕심을 조금 줄이고 이제는 제가 볼 때 세금도 뭐 어떤 사람은 정권이 바뀌면 그때 세금이 다시 나잖아요. 뭐 재건축도 할 거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인생님이 알겠어요? 인생님이 제가 알겠지. 지금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다음 대선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이건 가정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경제만 바라봐야 돼. 네. 막 정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건 모르고.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올랐으면 네. 과도하게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 얘기는 상당한 거품도 쌓였다. 네. 여기까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진리예요. 그렇지. 그러면 거품은 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위험을 느끼고요. 좀 다운사이징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리마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리마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강남이나 마용성, 그래도 이때도 할 수 없이 알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그거는 예, 예. 뭐 진리다. 예, 내리더라도 알짜는 하나 가지고 똘똘한 한 채라면 네. 그런 것이다. 앞으로 10년간은 그래요. 네. 이건 외국의 사례를 봐서 충분히 알거든요.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10년 후에도 지금보다도 많이 올라 있을 것은 역시 강남과 마용, 성광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동작구까지 네. 넣어서 마용, 마용, 성광동, 어. 성광동까지 말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가장 힘든 사람이 이제 30대잖아요. 우리가 MZ 세대라고 그러고 네. 이제 80년대 후반기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20, 30대가 요즘 집을 이제 영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높은 가격에 기존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라. 최대한 신중해라. 네. 지금은 그냥 묻지 마시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다 받아 먹어요. 법인 매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나오면 다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그대로 기다렸다가 사거든요.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오면 쏙쏙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팔려요. 값이 그냥 계속 네. 유지되는 이걸 거고. 사주는 사람이 또 부모들이 사줘요. 예, 부모들이 이제 정여가 또 많아지고 자식들에게 이제 꼼수 정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이 판에서 다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이제 네. 돈을 버는 그런 현상이 글쎄요, 그렇게 나타나는데 돼 있어요. 예, 지금은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그래서 신용 대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또 주담대를 또 막으니까.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 이거는 이제 상투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 대책에서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정부가 이제 공급을 많이 신규 분양을 늘린다고 하니까 네. 2, 3년 내에 계획이 올 것 같아요.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상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이 들어가거든요. 3만 가구 정도 돼요. 올해는 다행히 분양 물량이 수도권하고 지방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청약하면 되냐? 이건데 안 돼요.
젊은 층 왜냐하면 가점이 낮아서 안 가점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을 좀 노려라. 네. 상기 신도시는 분양 물량이 85대 15. 네. 그러니까 특별 공급 물량이 더 많아요. 뭐 신혼부부 뭐 이런 거. 예, 다자녀라든지 부모 다자녀. 복령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케이스가. 그러니까 청약을 노리는 전략이 그래도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잘한 게 일반 분양 물량을 50%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점제 반대말이 추첨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것이죠. 아. 로또처럼. 아, 추첨제 하는 거군요. 예, 그걸 좀 늘렸어요. 아. 그러니까 기회가 운이 좋으면 하늘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그렇게 예, 하겠다는 이제 거예요. 예, 말하자면 공공 분양은 그렇게 하겠다는 예. 거예요. 일반 분양은 아니에요. 아, NH나 SH에서 하는 거? 하는 것만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점. 올해가 만약 고점이라면 부동산 경기가 꺾일 수 있거든요. 예,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많이 급등했던 강남과 마용성은 일시적으로 또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내리는가? 만약에 영끌하는 30대가 집을 안 사잖아요. 지금 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니라 또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한 228만 호가 됩니다. 이 아파트는 한 30-40%지만 물량이 엄청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이 한 20%만 나오면 네. 쏟아지면 아이고. 누가 살까요? 그러네. 영끌이 안 사면 어떻게 돼? 그리고 임대사업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또 160만 가구 정도 돼. 이게 지금 만약 물량이 지금 나오면 네. 이걸 받아먹는 사람이 없다면 이때부터 팔리지 않을 것이고, 값은 내려가게 예, 돼. 안 팔리는 순간 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아요. 아, 이유가- 조급한 마음에. 예, 네. 조금만 하나 던졌는데 안 팔려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또 급하게 팔죠. 이때는 매물이 쏟아지면 급락 내지 폭락이 올 수. 이때는 이제 뭐냐 그러면 더 큰 바보를 찾아서 던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또 바보 그런 거니까. 없냐? 이래가 던지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나 바보가 아닌 거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 팔려요. 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했던 두 번의 폭락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된다 아닌다는 저도 몰라요. 네. 확률적으로 30% 정도는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신호, 부동산 바닥의 신호는 어떤 것일까? 이런 예, 부분도 예, 궁금해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네. 우선 거품이 나타나는 신호와 반대된다고 보면 네. 돼요. 거품이 나타나는 신호, 지금 요즘 느끼는 것이죠. 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실물 경기나 평균 상승률보다도 집값이 굉장히 상승폭이 과도할 때, 예, 집값이 지금 과도하다고 과도하게 오를 때, 네. 이게 그런 신호가 네. 될 수가 있어요. 신호, 첫 번째 신호는 왔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외국과 이제 그 해외와도 좀 비교를 해요. 예, 그리고 평균 가격과도 그러니까 실물 경기와도 비교를 하고 평균 상승률보다도 올랐느냐도 비교하고 외국의 사례에 비교했을 때도 많이 과거나 이렇게 올랐느냐 네. 이렇게 또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굉장히 늘었어요. 네. 예, 가계부채가 1,700조가 그렇죠. 됐다는 거잖아요. 네. 예, 주택담보대출도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좀 꺾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거래량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심리가 상승 심리가 아까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랬죠. 네. 이게 또 꺾여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매물은 많은데 또 쌓인다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네. 또 미분양이 좀 축적된다든지, 이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든지, 예, 낮아진다든지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제 전세값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전세값이 오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전세값이 오르는 한 집값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집값에 약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거나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값부터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혀요. 네. 근데 자꾸 정부는 전세값은 내버려두고 자꾸 집값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그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또 전세 가격도 좀 안정이 된다면 집값은 내릴 수 있다. 지금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집값 상승이 좀 과도한 거는 맞아요.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체를 보면 세계적인 그 주택 그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고점에 있어요. 예, 그게 작년에 많이 올라서 그래. 아. 그전에는 중 또는 중상에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PIR이라고 그래서 집값 대비 이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데 네. 이게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아파트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의 대안은 없는 건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은 굉장히 똘똘한 한 채가 아파트를 의미해요. 네. 그것도 강남과 마용성 아파트예요. 네. 그냥 네. 정확하게 지역과 결합되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주류가 아파트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아파트에 살아봤더니 이걸 주거의 편리성이라고도 하고 주거 편익 창출이라고 그래요. 편익 효과. 이게 다 높아요. 아파트에 살아봤더니 이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잘 편하지. 지었어요. 예. 예, 그리고 공동생활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적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아파트 문화는 10년 더 갈 것 같아요. 예,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게 우등재화에 속해요. 우리가 단독이나 그 빌라라고 하는 것을 열등재화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아예 이게 이제 명품재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이 경기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오히려 더 강남 아파트의 쏠림 현상, 네. 선호 현상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파트는 이제 말하자면 주거 편익이라든지 또 주거 편리성이라든지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이런 그 희소성, 상도적 희소성,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특히 대체 불가성이라고 그러죠. 대체할 만한 다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가구는 또 여러 개 지을 수가 있잖아요. 많이 짜투리 네. 땅을 이용해서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오르지만 사실은 인기가 없는 게 열등제,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열등제와는 가격이 내리면 본래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가격이 내리면 수요도 수요가 떨어져요? 감소해버려요. 그래서 너만 안 더 사, 떨어져. 예, 파는데 나도 싫거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거의 그 필터링 업다운 얘기를 좀 주거 여가 현상이라는 걸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 답변에 대한 정확한 그 경제학적,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학에서 말하는 원리죠. 원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더 나은 편익을 만족을 위해서 네. 상향을 한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네, 소나타 네. 타다 그랜드 뭐 네. 제가 이렇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욕망이 그럼요. 사다리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 두 가지 사다리를 타요. 하나는 이동을 하는데 내가 소득만 높아지면 최고의 주거지요. 네. 최상급지죠. 네. 또 최고의 주거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갑니다.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죠. 네. 그걸 이제 한꺼번에 못 가니까 단계적으로 가요. 뭐 경기도 살다가 구로나 금천 들어왔다가 다시 이게 목동으로 가거나 또 광화문으로 가거나 이렇게 네. 점점, 그러니까 점점. 예,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네. 이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게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주거의 정점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못 가는 사람도 당장은 수요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잠재 수요, 예비 수요로 남아요. 좀 이해하시죠? 네. 내가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지는 못해. 근데 네, 내가 네. 돈만 벌어봐라. 나도 갈 걸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그게 아파트고 그게 지역이고 네. 이 지역은 이제 서울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라. 그래서 서울의 지도를 그려놓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요. 1차 동그라미가 어디냐? 3도심이에요. 그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네. 여의도 영등포. 어. 그 다음에 그게 또 하나가 강남 상부예요. 아. 사구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네. 예. 요게 중심, 이게 제가 정한 중심이 아니에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아. 이게 도심권이라는 3대 도심권을 설정을 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용산이 떡 들어가요. 네. 용산까지 합하면 4대 도심이 돼요. 네. 용산이 서울역과 이제 결합 개발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용산은 이제 도심권에 속해요.
이제 어마어마한 위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기왕에 이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인데 고정환의 오를 지도. 10년 후를 내다본 오늘 전망을 하겠습니다. 아, 지역 좋네요. 분석과 예. 예측을 좀 해보죠. 예. 근데 서울시의 그 도시 계획을 보면 세 군데를 서울은 3대 도심권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곳을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중구와 종로가 있는 중구, 종로 요 지역이죠. 사대문. 예, 이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표현은 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이다. 네. 그래요. 이 사대문 안 생각나면 다산 정장경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요.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 내용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절대 이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겨요. 예, 본인은 그 귀향살이를 오래 예. 했잖아요. 18년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예. 강진도 가 있고 이랬는데 네. 그러면서 이 사대문안을 떠나는 순간 재기하기가 어렵고 떠난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망하면 떠난 거예요. 예. 이 사대문을 떠나면 예. 이건 망한 거래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시사적이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구나. 예, 지금도 서울 떠나면 오기 어렵다니까. 예전에 직항 올라져가지고 네. 모두가 이제 개선하는 예,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강남이 강점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역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다 한번 해볼까요? 네. 강남 뭐 서초, 송파 나올 송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고 요거는 뭐 이렇게 또 붙여서 하죠. 뭐 다 해버리면 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영등포가 있어요. 예. 여기는 여의도는 없지만 중심이 의사당이 있고 네. 여기가 네, 네. 요게 소위 말하면 여기 이제 두 개를 놓았습니다만 3대고요. 하나를 더 지금 아까 좀 꼽고 싶은데요. 예. 용산이네요. 앞으로 예, 어떻게 아셨군요. 눈치로. 용산이 꼽죠. 그래서 이 용산은 3대 도심권은 아니고 준도심권에 속하나 이 지역이 지금 네.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러니까 성장의 중심이다. 예. 또 현재도 중심이지만 앞으로 미래 10년. 도시의 중심이다. 이곳 그리고 또 하나가 2차권역이 있어요. 인접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네. 부동산에서는 이걸 그 밴드웨건이라고 그래서 편익 편승이라고 그래요. 네. 편익 편승이 뭐죠? 잘 되는 사람 곁에서 같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게 편익 편승한다 네. 그런 네. 뜻이거든요. 어딜까 하나씩 볼게요. 저 보니까 동작구가 그럴 것 같고 맞아요. 예, 저 동작구. 강동구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강남 성동구. 네, 저도 성동구. 송파구에 바로 붙어 있죠. 광진. 강남구에 성동이 붙어 있죠. 네. 동작구는 서초에 붙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광화문 중구역에 붙어 있는 게 어디예요? 마포. 마포죠. 마포. 그래서 이제 마포가 떠요. 네. 그다음에 어디죠? 서대문구 서대문. 요즘 뜬 거 아시죠? 네, 네. 요즘 동대문이 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쫙이네요. 인접에 있는 데가 네. 2차 투자권역이 돼요. 아. 전체적으로 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강남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놓쳤다 그러면 바로 송파 서초구는 동시에 올라요. 어. 사실은 바로 따라가기가 요즘 어려워. 시차가 네. 없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주는 것 같아요. 2주. 정도요? 시차가. 강남에 막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바로 옆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머뭇거리면 안 돼요.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놓쳤어요. 네. 바쁘다고. 그럼 강동으로 바로 가야 돼. 한강 압구정을 놓쳤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금호나 옥수동을 다리 하나 그 건너는 거 5분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가야 돼요. 네. 마주보고 있는 저 네, 아파트로 맞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리만 건너면 되고. 예, 그냥 가면 돼. 근데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내리면 산다고 기다리다가 안 내려요. 이렇게 상승기계를 한번 타면 사람들은 1억 올랐다 그러면 에이, 1억 내리면 사지. 보통 그렇게 해요. 네. 아니 안 오르다가 올랐으니까 또 제자리로 안 돌아가요. 아, 또 올라가. 그때부터 바로 가버려요. 아. 그래서 그때는 옆으로 뛰어라. 만약에 서초를 이제 놓쳤으면은? 네, 반포를 보고 있었는데 놓쳤다 그러면 동작으로. 사당이나 흑석동을 가야 돼요.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알면 한 5, 6년 동안 안 올랐거든. 그런데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초기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이클 원리를 알면 따라간다니까요. 이제 왔구나.
네. 바닥 탈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고 옆도 그리고 이제 여기 중구나 종로구에 뭐 경희궁의 아침이니 뭐 이런 것들 올랐다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용산이나 마포로 뛰어야 돼요. 그 바로 가야 돼요. 네. 가까운 곳부터. 그리고 거기도 놓쳤다 그러면 마포 놓쳤다 그러면 또 땅 치고 후회하면 안 돼. 그냥 서대문을 가면 돼요. 네. 아니 뭘 그렇게 그리고 네. 용산을 놓쳤다. 네. 이거 막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우왕좌왕 여기 가지 말아요. 네. 여기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네. 막. 바로 성동을 가면 네. 돼요. 근데 안 가고 계속 막 이게 놓쳤다면서 네. 후회해요. 이거 아시겠죠? 네. 그런데 또 마지막이 아니라 3차까지 와요. 네. 그게 이때는 관문 효과예요. 요즘 노도강이 뜨죠? 노도강. 뜨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돌고 마지막 3차 파동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수없이 줘요. 근데 여기 보세요. 관문이죠, 관문. 네. 구로도 관문이잖아요, 경기도와. 여기 송파의 관문이 이쪽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 또 성남도 있어요. 위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발상의 전환, 생각을 전환하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게 한번 상승 파동이 나타나면 내가 내 집 마련할 기회, 네.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놓쳤다, 서울도.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경기도로 수용성이라고 그래서 대도시, 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교통이 좋고 대도시의 편익 시설이 잘 갖춘 곳으로 또 뛰면 돼요. 근데 하다못해 요즘은 김포 파주까지 오르잖아요. 그것도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의정부가 오르잖아요. 네.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안 산 사람은 한마디로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요. 지난 5, 6년간의 이 수많은 기회를 다 놓친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야 되겠다고 덤벼요. 과연 이게 오를까요? 한 바퀴 다 올랐는데 그것도 3번 돌았는데. 3번 돌았네. 3번 돌아가지고 이제는 저 지방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하고 한라산하고 설악산 빼고 다 올랐어요. 중소도시도. 근데 지금 또 사야 된다면 남은 거는 지리산으로 가야 돼. 제 고향이 지리산인데 이제 그건 남았어요. 야, 몇 바퀴 돌았군요. 네. 그동안 7년 동안 오르면서. 아이고 여러 번 돌았죠. 그래서 이제는 안 오른 곳, 싼 곳은 없어요. 예. 아이고, 그래도 지금 좀 집을 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이제 아파트를 말씀하셨으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비아파트로 가야죠. 예, 어디 아파트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아파트도 제가 좀 준비한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아파트는 적극 추천은 안 합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급등했고 또 가격도 고점이고 버블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네. 잘못하다가는 내리면.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 그러면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예, 살집, 팔집이라고요. 제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개별 아파트 단지죠. 그걸 이제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를 등급화했거든요. 네. 이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정부로부터 돈을 4억 원 받았어요. 예, 이 선생님께는 앞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네. 좀 공공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고르는 기술 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예. 또 아파트 선택을 도와주는 어플이다. 어플도 나왔어요. 네. 예, 이게 무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집, 팔집 치면 혹시 이거 말고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하시면 무료니까 얘기해도 네. 돼요. 예, 이건 들어가서 보면 예. 투자 가치라고 그러죠. 그게 오를 확률이 이게 별표로 돼 살집, 있어요. 팔집. 그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압축했어요. 네. 압축해. 고르고 골라서 감사합니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아이, 있는 고맙습니다. 거죠. 네. 이 아파트는 가격 대비해서 대지 지분이 우선 특징이 있어요. 대지 지분 용적률이 낮아요. 예. 비교적 낮아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고 내리더라도 적게 내린다. 그러니 안전하죠. 네. 예, 이제 개포동의 대치 2단지 저 대지수가 많은데 언론에 잘 안 나왔던 곳이에요. 언론에 많이 나온 음마나 막 반포 중흥 1단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이게 많이 오른 걸 뒤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살집 팔집이 이제 그런 거 책도 좀 있으면 2월 말에 나오거든요. 동일한 이름으로 저게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 약자가 저 살집 팔집이에요. 좀 그래서 예. 저는 저렇게 지은 건데요. 수서동의 까치마을. 저 소형 원하는 분들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만 하고요. 상록수도 많이 안 알려졌어요. 주변에 저기 녹지가 있거든요.
일원동이 최근에 그래도 대치동이나 개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반포에 비해서는 덜 오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창동의 주공상담지도 대지 지분이 저것도 조금 덜 올랐고요. 이 사당동의 대림 아파트, 그다음에 공덕동에 이제 저기도 레미안 3차가 좀 덜 올랐고요. 반포 미도 2차, 반포 막 주공 1단지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한데 빠졌죠. 잠실에도 리센츠도 있고요, 트리지움도 있고 뭐 엘스도 있는데 비교적 리센츠가 대단지에다가 이제 좀, 그리고 물레자에 영등포에 예, 있죠. 예, 예. 저런 것들이 10개만 뽑아왔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저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뜰 시기가 왔다고 봐요. 눈을 그쪽으로 좀 네. 돌려라. 이유가 네. 있는데요. 이사 대책에서 두 가지만 드릴게요. 네. 이사 대책에서 네. 말하자면 그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4일 이후에 산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 분양권을 네. 주지 않을 수 있다. 예. 이제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감안해서 들러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의 그 저밀도 역세권이나 또 중공업지구 이런 쪽에 실수요자라면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해당 지역의 땅값은 오를 거예요. 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지역이나 그 지역 옆 동네에 그러니까 저밀도 지구 서울에 500m가 역세권이거든요. 1차 역세권이 250m, 2차 역세권이 500m예요. 그러니까 500m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된 낡은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은퇴자들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미 막 오르더라고 지금 거기가 네. 그래요. 발표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이나 예. 이런 지역, 이런 거 30평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30평 얼마 안 하거든요. 꼬마 빌딩. 예,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 요즘 이제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늘 상업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간 경우가 많아요. 네. 이미 좀 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꿀팁이 뭐냐. 아파트의 건물, 그러니까 아까 압구정을 예를 들게요. 그게 땅값만 해도 1억 8천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가 1억 8천이면 그 옆에 보면 빌라나 단독이 있어요. 아 그렇죠. 열린 많은 거 길 아시죠? 건너편에. 압구정 옆에. 예, 예. 이게 알짜가 돼요. 아. 근데 이 가격은 아파트의 땅값의 한 50 내지 60%가 적정이에요. 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가요. 1억씩 안 가요. 아. 이 경우는 언젠간 1억이 간다니까. 네.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것들이 근데 사람들은 아파트만 자꾸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아파트 땅값의 50 내지 60% 되는 단독주택, 다가구는 또 한 60 내지 70%로 올라가요. 연립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연립은 규모가 큰 거거든요. 이렇게 땅값을 보고 건물은 강가서 건물을 보지 말아요. 네. 지금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자꾸 그 집을 가보고 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나 아무리 돈이 없지만 이걸 보니까 이게 막 30년 된 연립주택은 아파트는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나마 괜찮다니까요. 네. 또 사실은 리모델링을 대부분 했어요. 현대나 좋은 맞아요. 거 여기 가보면 되게 집 리모델링. 안에 다 바꿔놓고 살죠. 예,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쁘게 보이질 않아요. 살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고 막 놀라는 기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여기에 살라고 나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가치는 내재 가치는 토지 가치에 있다. 네. 그 땅값을 보라. 네. 지금은 그런 쪽으로 돌 것이다. 아. 이걸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가 재건축된 이후에는 연립주택이나 요즘 설해마을도 재건축이 일어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노후화된 그 연립주택이 많죠. 예. 규모가 큰 것들은 지금 재건축이 아. 됐을 때 이익이 크다.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로 좀 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TX 코로나 이후에는 이 우리의 그 주거의 트렌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도심권에 역시 집중화돼 직주 네. 건접이라고. 근데 뉴욕이나 런던, 파리에 보면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이 거리두기라든지 재택 근무라든지 이래서 주택이 좀 넓은 데를 선호한다. 네. 그리고 가족 단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학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분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자기들끼리 그 행복을 주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GTX ABC 신안산선 이게 굉장히 많아요. 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으로까지 가서 좀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교통의 발전으로 서울을 벗어난 지역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수도권 지역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네. 보죠. 예. 네, 좋죠. 수도권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상기 신도시, 그 5개 신도시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붙인 말로 우선 하고 네. 이제 붙지. 왜냐면 이게 또 몇 개 안 되는데 다 붙여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모자르면 좀 뛰어다가 계산을 다시 해야 붙이면 돼. 우선 그 붙이죠. 근데 네. 예, 우선 눈에 탁 띄는 게 하남. 하남이에요, 하남. 하남. 와, 이건 다 알아요. 예. 하남은 제2의 과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 과연 하남이 과천될까? 하남의 그 미사지구 엄청 올랐죠. 네. 제가 많이 추천했던 곳이고요. 예, 하남에 이제 교산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딱 봐서 알겠지만 뭐 강남과 연결성이 굉장히 네. 좋잖아요. 네. 예, 강남의 생활권, 광역 생활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남 교산지구로 상기 신도시를 두고 말하면 그렇게 좋을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남양주예요. 남양주 어디? 여기. 바로 그 앞에. 아, 여기 네. 있구나. 이 남양주에 왕숙 신도시가 있어요. 네, 왕숙. 지금 남양주에 별내 이런 데가 뜨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좀 서울에 가깝잖아요. 예. 그 태릉에서 그런데- 바로더라고요. 예, 태릉에 들어가고 이제 구리도 요즘 뜨고 있고요. 예. 이제 같이 묶어서 봐도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있어요, 고양. 고양이 여기 창릉지구 여기가 있는데 창릉 신도시가 좋아요. 요즘 일산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 파주하고 일산, 파주, 고양이 여기 일산에 파주 여기에 지금 일산 신도시가 있는데 창릉 신도시는 일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우월할 것 같아요. 창릉 예, 신도시. 그래서 그러니까 여의도나 광화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가시면 틀림없이 굉장히 행복해요. 지하철 연결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도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계양지구라고 있어요. 여기 인천은 안 보이네. 인천은 저쪽 부천 옆 왼쪽으로. 아, 부천 이쪽이 예. 그런데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양 신도시 또 부천 대장지구라고 있어요. 같이 네. 붙었으니까 그냥 네, 같이 네. 볼게요. 예.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 거의 붙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강서 지역에 우리 녹화하는 곳이 여기 지금 마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서 지역에 직장이 있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두 군데의 신도시를 분양받으면 우선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하나밖에, 어쨌든 그 GTX ABC를 하고 신안산선을 네. 꼭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 라인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미래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미래 신도시로서. 그게 우선 가장 그 눈에 띄는 게 여기 이제 인천이 안 나와서 근데 송도 있죠. 예. 근데 송도에서 예. 이게 마석까지 예. 청량리 서울역, 청량리 이렇게 이런 라인이 하나 ABC 라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쪽 인천에서부터 남양주 가평 쪽으로 쭉 이어지는 선이에요. 아, 예. 저쪽 부천 예, 저쪽.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혜택이 그 GTX-A 제가 외우고 와서 지금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수원에서 네. 출발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여기 그 인천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화성동탄이 있죠. 예. 이게 A 라인이에요. 예. 화성동탄에서 해서 이게 파주까지 가는 게 황금 라인. 가장 이거는 착공식도 했어요. A 라인이 화성동탄에서 이게 수서와 삼성을 거쳐서 굉장히 강남 핵심을 거쳐서 거쳐 이렇게 쭉 가는 쭉 거군요. 거쳐가지고 이게 파주까지 가요. 예. 예, 파주 운정지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예. 올라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의정부로 가요. 어. 그 수원에서 아마 시작해서 의정부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양주 동두천 저쪽 보면 되고 의정부 저기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천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 남양주 마석으로 이렇게 가는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시고 오늘 제가 준비를 못해 이거 죄송하네요. 근데 인터넷에 보시면 네. 잠깐 하면 라인은 막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이것들이 통과하는 역, 네.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중요해요. 안산에서 출발해서 시흥을 통과하고 이게 결국은 여의도와 서울역까지 가요. 아. 그러니까 이 라인에 그 개통되는 지역들은
앞으로 이 라인들이 그동안 교통 소외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 열세 지역, 교통 사각지대, 소외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세 지역으로 바뀌어요. 편리 지역으로. 그런 지역들은 집값 이미 근데 사실은 이번 파동에서 1차 올랐어요. 아쉽죠. 예, 조금 더 일찍 들었더라면 네. 이게 작년 가을에만 이걸 들었으면 지금쯤이면은 너 말 듣고 샀더니 벌써 몇천 1, 2억이 올랐네? 이럴 텐데 지금 오른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네. 그런 그 GTX ABC 요즘 D까지 나와요. 김포까지. 그러니까 김포가 그걸 타고 너무 올라서 이제 많이 오른 것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저는 좀 그건 적극 좀 권하지를 않아요. 이 중에서 좀 저평가된 곳이 있다면 저는 안산 쪽이 좀 이것도 이 과천을 중심으로 해도 많이 올랐거든요. 광주 이런 데가 좀 덜 올랐어요. 경기도 광주. 지금 의정부는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정부 양주로 갈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좀 붙어 있고요. 좀 안 오른 동네가 광주, 이창 이런 동네가 좀 이런 지역이 비교적 좀 덜 올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광주 저쪽 지역은 오히려 서울의 용인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인데 그죠? 네, 광주는 분당 끝에 있으니까. 예, 분당 끝에 분당하고 있고요. 바로 경강선이라고 그래서 지하철도 들어가 있고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아직 그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런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거 그게 좀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생활 기반 시설 말씀하셔서 그런데 학군이라는 거는 계속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보니까 귀족들 이제 그네들은 그 좋은 학군 유치원도 영향을 굉장히 미쳐요. 집값에.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좋은 유치원 가려고 그러면 임신하면 그때 신청을 해야 된대요. 경쟁률이 높아서 그래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학부열이 높은데 제일 강남이 높은 게 한 30% 정도 차지하고요. 교통이 한 20, 30%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육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가지는 학군에 그 대신 이제 교육 제도가 바뀌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이게 바뀜으로 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학원과 학군과 이런 교육 환경과 시설이 주는 영향력은 아직까지 절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신간 책 오늘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곧 나온다고요. 아이고 기회를 인생 마음이 따뜻하시고 요새 책이 안 팔린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15년 만에 예전에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과학이다 이 책이 사실 한 15만 부로 아직까지는 부동산 관련 서적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책 10만 부가 넘어가기가 어렵대요. 요즘 3만 부도 어렵다는데 이번에 4집, 8집이라고 해서 이제 4집, 8집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로부터 돈을 4억 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신기술 개발 자금 받아서 완료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외과 앱으로 나왔고요. 이걸 설명서 겸해서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저는 살기 좋고 리브죠. 살기 주거 가치 좋고 사기 좋은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영어로 말하면 바이죠. 사기 리얼 때.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 구매 가치가 높은 부동산 주택이 좋은 집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이걸 20개 지표를 가지고 이게 분석을 했어요. A, B, C 중에서 투자 등급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 아까 우리 10개 얘기했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게 상위에 랭킹된 것들만 골라온 거라고 특히 오늘 이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요 고종환 원장님 나오셔서 신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잖아요. 곧 나올 신간 그러면 4집, 8집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뭐 이렇게 좀 댓글도 올려주시고 이러면 올려주세요. 저희가 고종환 선생님 그 신간 저희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일상 오늘은 고종환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주 고맙습니다.